안녕하십니까. BSG 신입사원 윤상호입니다. SAP를 부탁해 시즌3 마지막 웨비나 바이디를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솔루션 팀 최정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전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바이디 가지고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우리 중견기업을 위한 그 SAP ERP, 클라우드 ERP고요. 이제 빠르고 제목은 이제 빠르고 가벼운 제대로 된 ERP,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바이 디자인 ERP에 대해서 제품 소개하고 저희 BSG가 추가로 별도로 준비한 것, 애드온 솔루션, 그 기준으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 한번 네, 알려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오버뷰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화면, 스크린 데모 몇 개 이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준비한 바이 디자인 기준의 패키지 솔루션, 클라우드 핏 ERP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고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이제 준비해온 애드온 솔루션, 바이 디자인 기반의 애드온 솔루션 그거 몇 가지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디자인의 본격적인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SAP ERP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먼저 온프레미스 버전과 이제 클라우드 버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버전 중에 그 미디움 엔터프라이즈 그 LME 쪽 그쪽 부분의 고객군을 타겟으로 한 이제 클라우드 ERP가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라고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직원 기준으로는 1,500명 이하의 직원 규모의 적당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뭐 그냥 이제 중소기업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적당하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바이디라는 저 솔루션이 1,500명 이하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인원을 그게 뭐 딱 1,500명 이상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뒤에 가면 좀 소개가 더 나올 수 있을 텐데, 보통 우리 중견기업보다는 이제 작고 중소기업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뭐 금액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매출 기준으로 굳이 또 나누자면 뭐 보통 이제 700억 이하, 그 정도 기업. 딱히 뭐 저 선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소개에 앞서서 보통 이제 그 ERP를 도입할 때 기업들이 이제 고민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가시성이라든가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비용, 속도, IT,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성, 리스크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업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통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이런 모두 기업의 고민을 한 방에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이제 숫자로 좀 보게 되면요, 이제 그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세계 시장에서는 국내에는 이제 2017년도에 처음 이게 도입이 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미 10년 이상이 검증된 솔루션이고요. 국가적으로 보면은 총 이제 전 세계적으로 144개국, 회사 규모를 봤을 때는 회사 숫자로 봤을 때는 이제 5,300개 회사. 아까 이제 질문하셨지만 직원 규모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5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직원 규모에 적당하고,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그 유저 수로 보면은 8,500개까지 그 한 회사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룹 규모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1,500명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은 뭐 없는 거고요. 저 정도 기업 규모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 디자인이 어떤 회사에 가장 적합한가 이렇게 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ERP를 처음 도입하는 회사. 두 번째, 기존 ERP를 쓰고 있는데 이제 교체를 고민하는 고객. 그 다음에 SAP 좀 큰 규모가 되겠죠.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본사에는 SAP를 이제 그 올인원, 기존의 올인원 비즈니스 정도 쓰면서 해외 지사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아주 심플하게 그 확장을 고려 중인 고객. 이런 세 가지 고객군에 이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ERP가 이제 처음 도입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회사의 그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업무 체계, 조직, R&R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그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도입하면서 그런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체계화하는 그런 효과까지 이제 ERP 도입과 동시에 누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 ERP를 교체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 보통 ERP를 쓰는데, 이제 국내 ERP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런 게 이제 좋은 국내 ERP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봉착한 한계가 가장 큰 게 이제 물류하고 회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가 좀 따로따로 놀거나 이제 정확성이라든가 통합성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이제 부족함이나 추가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끼게 되는데 우리 SAP ERP 특히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회계 영역이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고객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바로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기존 저희가 이제 이 바이 디자인은 이제 그 온프레미스형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기반 ERP고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 ERP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방법론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저기 나오는 것처럼 레더스 가이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또 정의되어 있는 템플릿과 기능을 가지고 이제 빠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방법론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면은 뭐 에이지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갭 분석해서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하나하나 맞춰주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개발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따라서 이제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바이 디자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에는 보통 이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고 클라우드 기반의 방법론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간이나 비용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SAP ERP를 중소기업한테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효과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퍼펙트의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 이제 그 기존 ERP 이제 온프레미스형이겠죠. 이제 비즈니스 올인원이라고 해서 우리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에서 이제 보통 쓰고 있는 ERP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복잡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거의 뭐 완벽하다시피 커버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업무 프로세스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반면에 또 이게 CRM이라든가 SCM, 뭐 SRM, 모바일, BW, 이런 걸 하려면은 별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별도의 이제 기간과 비용이 들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까다로운 요구 사항들은 이제 다 커버가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저희 이제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저렇게 복잡하진 않고 핵심 기능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이제 가볍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CRM이라든가 SCM 이런 것들 아주 뭐 복잡한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ERP 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완벽한 이게 컴퓨터 스윗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국산 ERP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물류하고 회계 통합된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 프론트 오피스 쪽으로 해서 이제 영업, 마케팅, 서비스 지원 쪽이 있고 이제 백오피스 쪽으로 해서 인사, 구매, 회계, 그다음에 딜리버리 영역으로 해서 프로젝트 관리에서 물류 창고, 생산, 공급망 관리 이런 일련의 모듈, 프로세스가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이제 제공되고 있다. SAP ERP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하고 회계가 아주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가면서 하나로 타이트하게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냥 기존 SAP ERP가 가지고 있던 그 업무 기능들 한번 쭉 나열해 본 거고요. 재무회계 쪽 총계정 원점부터 매출 체크, 매입 채무, 자산 관리, 결산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관리회계 쪽, 그 기준 정보, 그다음에 비용 관리, 원가회계, 손익 관리, 결산 관리 그런 부분들이 관리회계 쪽에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업 쪽, 기본적인 기준 정보부터 해서 고객 관계 관리, CRM 영역까지 갖추고 있고요. 계약, 주문 관리, 그다음에 출하 관리, 대금 청구 관리. 일반적으로 ERP들이 갖추어야 될 영업 영역에 대해서 이제 다 기능을 공통적으로 다 갖추고 있고요. 생산 관리 쪽 마찬가지고요. BOM부터 해서 기준 정보, 생산 계획, 생산 실행, 그다음에 자재에 대한 보충, 요청, 반출, 백플러시, 그다음에 생산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부분, 그것들로 갖추고 있습니다. 구매 관리 마찬가지고요. 이제 구매 소싱부터 계약까지 구매 발주, 재고 관리하는 부분, 송점 관리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기능들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쪽도 별도 EPS라고 얘기하죠. 이제 프로젝트 관리 쪽도 기능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는 프로젝트라든가 제품 개발처럼 이제 그런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타스크와 이제 구조를 가지고 비용, 수익,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 뭐 이제 품질 관리 쪽, 인사 관리 쪽,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정형 레포트들, 그 다음에 그 직관적인 대시보드들, 그 다음에 외부 시스템하고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API 형태들, 그리고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비즈니스 시나리오 관련된 부분이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ERP를 처음 도입하는 고객이 왜 바이 디자인이 적합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 부분이 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17개 패키지 업무 카테고리 영역에서 39개 엔드-투-엔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 어떤 ERP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이 39개의 비즈니스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그거에 맞는 스텝들을 취사 선택함으로 인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우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정리과 ERP 프로세스가 도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경영정보 분석에 대한 부분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KPI를 비롯해서 대시보드, 그 다음에 레포트, 각종 폼, 그 다음에 MS 엑셀하고의 그 연동 부분 그런 형태로 아주 다양한 영역의 그 분석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바이스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클라우드형 ERP고요. 다 웹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화면이 이제 반응형 웹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데스크탑이라든가 태블릿 그리고 그 핸드폰은 화면이 좀 작아서 그렇고 대신 이제 핸드폰에서는 볼 수 있는 전용 어플들이 기본적으로 4개가 제공되어 있어서 어플을 통해서 기본적인 간단한 그 레포트라든가 근태 관리, 판매 오더 등록 이런 것들 충분히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외부 시스템과의 그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웹 서비스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1908 버전 기준으로 303개의 웹 서비스 API와 이런 7개의 인테그레이션 시나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이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국 현지화 기본적인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추가로 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또 클라우드 버전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업그레이드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항상 3개월마다 한 번씩 최신 버전의 ERP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스크린 데모 쪽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마이런지 패드라고 해서 초기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보통 이제 SAP 쪽 PO리 이렇게 하는데 그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요. 초기에 작업 수신함이라고 해서 미결 항목, 미결 태스크, 미결 통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지 않은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혼합면 개요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걸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KPI 화면이라든가 대시보드, 실적 이런 것들을 그 초기 화면에다가 두 번째 화면 내지는 깔아가지고 이런 업무 지표들을 바로 이제 보면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기 화면이 구성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우리 CRM 형태의 화면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타겟급 생성에서부터 캠페인 리드 영업기획, 그 다음에 고객 송장, 직금 수금 일까지 고객에 대한 360도 뷰를 전체적인 형태로 조회할 수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영업 활동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저런 영업 활동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고객 마스터에 대한 화면인데 화면 하나에 전체적인 견적이라든가 판매 오더, 기획, 반품, 계약 이런 채권 현황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고객에 대한 현황을 보면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 화면이고 아까 이제 기능 소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개발이라든가 기타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단계, 스텝 이런 형태로 구조화해서 일정 첫 번째 스텝 다음에 다음 스텝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관리해서 일정이라든가 작업 진도, 작업 계획 다음에 비용 및 수익 관리까지 프로젝트별로 타스크별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재 공급계 화면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MRP 하면 되겠고요. MRP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은 저희 이제 SAP가 가지고 있는 MRP 기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이 바이디자인 ERP는 이제 화면이 또 외부로 좀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ERP에서는 단순하게 테이블 형태, 왼쪽에 있는 형태로 봤지만 이제 바이디자인에서는 이제 그래픽하게 약간 이제 간트 차트 형태로 이렇게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형태, 테이블 형태, 그래픽 형태, 이렇게 시각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그 이미지 내지는 이제 파일 첨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이 이제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매 오더, 자재 마스터, 그 다음에 비용 전표. 웬만한 그 업무 처리 화면, 마스터 화면에서는 대부분 이제 파일을 첨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일들 바로 이제 첨부해서 나중에라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자재 마스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 화면에다가 첨부를 해서 저렇게 자재조에 초기 화면 들어가면 바로 해서 이제 이미지를 보면서 이게 어떤 제품인지 화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화형 서식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일종의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공급업체, 협력업체, 관계관리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저희가 아이디에서 이제 저거를 대화형 서식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발주서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공급업체한테 이메일이 날아가고요. 그 이메일에는 이 대화형 서식 형태의 PDF 파일이겠죠. 구매 오더가 첨부돼서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공급업체에서는 발주 메일을 확인을 하고 첨부 파일을 열게 됩니다. 첨부 파일을 열게 되면 밑에 왼쪽에서 두 번째 화면에서 발주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발주서에 대한 수락, 뭐 이런 확인, 차이가 있다. 공급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몇 개를 납품하라고 했는데 날짜를 뭐 하루 정도 연기하겠다. 아니면 뭐 이틀 정도 연기하겠다. 수량이 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100개를 납품하라고 했는데 90개밖에 납품을 못하겠다. 업체에서 이 PDF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PDF 파일을 넣어서 이런 업체의 현황을 사정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 메일을 타고 넘어와서 이 메일에서 다시 우리 ERP 바이디자인 쪽으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발주 담당자는 이 정보를 확인을 하고 업체에서 이렇게 변경사항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은 내가 발주하는 사항을 그대로 유지를 할지 그걸 결정해서 최종 구매 오더를 이제 저장하고 업체하고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화형 서식이라고 하고요. 물론 대화형 서식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메일 발주서만 보내고 이제 회신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다 가능합니다. 승인 프로세스 부분이 되겠고요. 왼쪽에서 보시면은 뭐 견적이라든가 공급업체 송장, 구매 계약, 구매 오더, 비용 레포트, 서비스에 대한 입고 및 수령, 기타 이런 주요 업무 영역에서 다 승인 프로세스를 구현을 해서 팀장이라든가 이제 상위 단계 결제해야 될 분들을 지정해서 승인 프로세스를 밟을 수가 있고요. 승인하기 위한 조건, 구매 오더 같은 경우에는 뭐 구매 담당자라든가 공급업체, 내지는 뭐 구매 구성, 비용, 구매 금액 이런 것들을 조건을 걸어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구매 승인을 받고 이 조건에 따라서 어디까지 몇 단계까지 승인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승인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바일 쪽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바이디자인 어플을 깔게 되면 해서 로그인하면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용 레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비용 처리가 되겠죠. 만약에 출장을 갔다 했을 때 출장 가서 이제 발생한 비용을 이제 신규를 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출장을 간 날짜, 그 다음에 목적지 이런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비용이 처리될 코스트 센터 내 부서가 되겠죠. 부서를 입력하고 그 발생한 비용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비용 전표가 생성이 돼서 ERP에 저장이 됩니다. 추가로 뭐 승인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또 후속적인 승인 프로세스를 밟아서 이제 처리가 되겠죠. 승인 처리를 하기 위한 앱이 또 별도로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분석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레포트 부분인데, 레포트가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조회 조건이라든가 필드의 리스트에 뿌려지는 화면,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선택하고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형태에 따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화면을 바꿔가면서 보고 그렇게 변형된 형태를 저장해놔서 뷰 형태로, 블로그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러한 테이블 형태로 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우리 차트 형태, 그래프 형태로도 다양하게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저 뷰 형태,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제 판매 실적, 이익 실적이 되겠는데요. 고객별 이익이라든지 제품별 이익, 지역별 이익, 판매 부서별 이익, 기간별 이익 이렇게 다양한 뷰를 만들어서 뷰별로 불러와서 기간별로 볼지, 지역별로 볼지, 고객별로 볼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리스트에 나타난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도 마찬가지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넣을지 데이터를 뽑을지 이렇게 다 선택해서 사용자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화면을 레포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엑셀과 연동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엑셀 애드인이라는 그런 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엑셀에 별도의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라는 이제 탭이 생기게 되고요. 그 탭에서 딱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로그인, 로그아웃하는 이제 그런 버튼을 보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엑셀에서 ERP 로그인 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로그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 중에서 이제 리포트 삽입이라고 누르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리포트들이 쭉 뜨게 되고 또 선택을 하게 되면 리포트에 맞는 조건들이 엑셀 우리 시트에 실시간 우리 ERP DB와 연동이 돼서 리포트가 조회가 되게 됩니다. 리포트가 조회가 되면 여기서 조회가 돼서 끝납니다.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우리 마치 이제 피벗 테이블처럼 조회 조건이라든가 리스트 조건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변경해가면서 레포트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조회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엑셀 이게 자체가 이제 엑셀이기 때문에 엑셀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들은 동일하게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라든가 기타 뭐 다양한 기능들 엑셀에서 정리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 같은데요. 그 클로징 카핏이라고 해서 우리 마감 결산 절차를 정해놓고 그 결산 절차에 따라서 지금 결산이 월 결산이 또는 뭐 연말 결산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담당자는 누군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모니터링하면서 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클라우드 PDRP 바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국내 최초가 되겠죠. 제조 쪽 분야를 해서 이제 그 SAP에 있는 바이 디자인에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와 저희 BSG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경험 그런 부분들을 사전 세팅, 사전 구성을 해서 클라우드 핏 ERP 바이 디자인 포 매뉴팩처링이라는 그 패키지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이 패키지 솔루션은 SAP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은 패키지 솔루션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품질 수준은 SAP 품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입 기간은 줄이고 구축 금액도 줄이고 그러한 형태로 고객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키지 솔루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패키지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면 저런 효과를 누리면서 저희 바이 디자인을 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키지 솔루션에 대한 좀 설명인데요. 저희가 기존 ERP, 우리 온프레미스 기반의 ERP를 예를 들어서 이제 구축 기간이나 비용을 이제 100이라고 봤을 때 SAP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도입하게 되면 기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약 기존 대비 한 50% 이상, 60% 정도까지 이제 기간 내지는 이제 비용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겠고요. 기간만 보더라도 그 정도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핏 매뉴팩처링을 도입하게 되면 그 줄어든 데서 추가로 한 약 20% 정도의 기간,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들은 보면은 뭐 저희 표준에서 제공하는 기능, 핵심 기능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됐고요. 판매 관리, 구매 관리, 생산 관리, 정액의 관리 이렇게 해서 그러한 형태의 기능들이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희 패키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은 신뢰도 높은 시스템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이제 구축한다는 그런 효과와 함께 투자 대비 최고의 구현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바이 디자인이 클라우드 제품인데 스마트 공장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고 지원을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지원 규모가 상당히 좀 확대가 됐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대상 그 업체 그 개수도 그렇고 많이 확대가 됐고요.
2019년이 2018년에 비해서 또 확대가 됐는데 그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된다는 그렇게 지금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그 앞에 있는 저희 뭐 소개시켜드리는 바이 디자인 기능만 해도 뭐 상당히 훌륭한데 사실은 좀 그 세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좀 기타 또 외부 시스템하고의 좀 더 보다 좀 긴밀한 이런 관리를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추가 해동 솔루션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8년에 그 이텍스라고 해서 전자세금 계산에 연동되는 부분, 그 다음에 VAT 부가세 신고 관련된 부분, 이제 POP 우리 바코드 스캔해서 생산 실적 구매 있고 판매 추락 하는 부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올해에도 SRM 그 공구업체하고 협업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OMS 오더 매니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영업소라든지 유통업체에서 우리 ERP 쪽에 재고 확인하면서 주문 관리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기타 또 뭐 다른 형태의 지금 그 부가 솔루션들이 많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시면 이 부분은 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이 부분들은 저희가 완료를 해서 지금 이미 고객한테 제공이 돼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이제 부가세 신고 부분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고객 송장, 공급업체 송장, 기타 이제 수정을 한 그 세금 입력된 부분을 가지고 원점을 만들어서 각종 이제 첨부 매체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그 매체를 가지고 국세청에 이제 신고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이제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피처 이제 POP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 바코드 기반의 바코드 스캔해서 실적 처리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생산 오더라든가 구매 오더, 그다음에 출하 지시서 이런 작업 지시서에 바코드 형태의 작업 오더가 내려가고요. 작업 오더를 스캔해서 바로 그 출하 처리, 구매 입고 처리, 생산 실적 처리, 자재 출고 처리, 재고 이동 처리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ERP에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이제 SRM 아까 저희 뭐 대화형 서식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화형 서식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좀 보다 더 긴밀하게 공급업체와 협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솔루션이 되겠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발주 현황 조회하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발주서 또는 이제 납품자 출력해서 납품하고, 그다음에 거래 정보 조회하고, 대금 지급 현황 조회하고 이런 정보들이 ERP하고 연동이 돼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OMS라고 해서 반대로 우리 영업적 사이드에서 또 대리점이라든지 유통업체에서 우리 ERP 쪽에 직접 주문을 등록을 하고 주문 내역을 조회를 하고 재고 현황도 필요하면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정보와 대금 지급 현황들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있는 거는 이제 RWS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화학 쪽 산업이나 화장품 쪽, 제약 쪽 이런 쪽에서는 그 측량 저기 이제 RWS는 로우 머티리얼 웨이 시스템 이렇게 약자가 되어 있는데요. 저울하고 이제 연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ERP에서 작업 오더가 내려가면 우리 측량 시스템에서 작업 오더 정보를 받아서 저울에서 측량한 정보를 같이 연동해서 그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측량이 되었는지를 점검해서 그게 다 이제 정확성이 체크가 되면 그 결과를 ERP 쪽으로 넘겨줘서 이제 실적 처리까지 되도록 그렇게 연동되는 부분이 이제 됐고요. 물론 이것도 바코드 스캔하는 게 이제 기반이 되어 있고 바코드 형태의 측량 결과가 라벨까지 발행돼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바이 디자인 솔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지? 저희 영업 담당하고 있는 김태진 이사님께 컨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바이디를 주제로 한 마지막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더 재밌고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